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제4회차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소방 원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크게 6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의 차양, 2번의 내력벽, 3번의 바닥, 4번의 주 계단. 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양이죠. 차양은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차양 대신에 이제 지붕틀, 그죠? 예, 지붕틀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차양은 이제 주요 구조부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차양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A급 화재의 가연 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A급 화재는 이제 화재의 분류 중에서 일반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A급 화재는.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의 섬유, 2번 목재, 3번 종이, 4번 유류.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제 A급 화재, 일반 화재의 이제 가연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4번의 유류 같은 경우는 우리 왜 화재의 분류 중에서 유류 화재와 가스 화재를 몇 급 화재라고 하죠? 바로 B급 화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 화재와 가스 화재를 이제 B급 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급 화재의 가연 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의 유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 한론 1211의 소화약제의 분자식은, 자, 화학식을 지금 물어봤어요. 한론 소화약제 중에서 121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한론 소화약제의 그 화학식을 붙이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잘 보세요. C, F, Cl, 자, Br. 자, 이 순서대로 볼게요. C, F, Cl, Br 이렇게 놓고요. 지금 여기서 한론 1211이죠. 1211이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론 1211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순서대로 여기 첨자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1, 2, 1,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아래 첨자 1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론 1211의 분자식은 CF2, Cl, B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CF2, 뭐 Br, Cl이다. 그러니까 브롬과 염소의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바뀌어도 어차피 이 분자식과 이 분자식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이 순서대로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분자식을 만들 때 이런 규칙으로 만든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바로 4번에 있죠. CF2, ClBr. 이게 한론 1211의 분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화재 분류 중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자, 화재의 분류에 대해 또 나왔어요. 자,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를 크게 분류를 하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A급 화재, 그 다음 B급, 그 다음 C급, 이렇게 D급.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A급 화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급 화재는 바로 일반 화재가 되겠죠. 일반 화재. 뭐 종이나 뭐 목재, 섬유 이런 것들이 타는 거, 그죠? 일반 화재가 되고요. 그 다음 B급 화재가 이제 이게 유류 및 가스 화재. 이것을 이제 가스 화재를 B급 화재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 C급 화재가 바로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죠.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많은 원인, 바로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이게 C급. 그리고 D급 화재가 금속 화재죠. 금속. 자, 이렇게 해서 그 화재의 분류 4가지, A급부터 D급까지 이제 어떤 화재인지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C급 화재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 4번 C급 화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산소보다 4배 빠르다면 이 기체는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기체의 확산 속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해 주시는 건데, 자, 여기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기체의 확산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자, VA분의 VB는 루트 MB분의 MA,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의 공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가 산소보다 지금 4배가 빠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VA를 이것을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산소로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VB가 VA의 몇 배가 된다고요? 4배. 네? 4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값이 4가 된다는 거죠. VB가 VA의 4배가 된다는 거예요. 4배. 그죠? 4배. 자, 그때 여기서 이 속도의 B가 자, 무엇과 같냐? 바로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그럼 좀 MA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산소의 분자량이 되겠죠? 그죠? 산소의 분자량.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가 바뀌어요. A, B가. 분자량일 때. 산소의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산소의 분자량을 아셔야 되겠네요. 산소. 자, 산소라고 하는 거는 O2죠. 산소 O2네요. 그죠? O2. 그럼 여기서 그 산소의 원자량이,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16이죠. 16 곱하기 2개니까 2 해서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됩니다. 32. 그러니까 MA의 값이 3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자, 루트 MA분의 32가 얼마라고요? 그게 4래요, 4. 그러면은 이게 4가 나오려면은 MA분의 32,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값은 16이 되는 거죠. 16. 그게 루트 16이 4가 되니까. 그러면 MA는 얼마다? 16이다라는 거예요. 16이 아니라 2가 돼야죠. 2. 그렇죠? MA는 2가 돼야죠. 2. 그 32 나누기 2가 16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죠. 2.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자,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4개의 기체가 나와 있는데 이 기체들 중에서 분자량이 2가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2가 되는 거. 그러면은 자, 하나씩 볼게요. 질소는 N2죠. N2. 그죠? 질소는 N2예요. 그럼 분자량 구해보면 질소의 그 원자량이 14네요. 14. 곱하기 2를 해주면 질소는 28입니다. 아니죠. 이거는 2가 돼야 돼요. 2. 그 다음 2번. 수소입니다. 수소. 자, 수소는 H2예요. 수소는 H2. 자,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예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죠. 곱하기 2를 해주면 2.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체는 뭐다? 수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소. 자, 그럼 나머지 그 기체도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예요? CO2죠? CO2입니다. 자, 탄소. 자, 탄소는 원자량이 얼마예요? 원자량이 12죠? 12. 그 다음 산소의 원자량 16인데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다? 44다. 이거는 많이 봤죠? 그죠? 이거 암기하시면 좋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44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분자식이 NH3죠? NH3. 자, 그럼 여기서 자, 질소는 14. 수소는 1이죠? 1 곱하기 3. 그러면 17. 그래서 분자량이 2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 수소다. 라고 해서 어떤 기체는 예, 수소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제 6번.
내화 건축물과 비교한 목조 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특성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내화 건축물과 그리고 목조 건축물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내화 건축물이 있고요. 내화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목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건축물이 불에 더 취약할까요? 취약한 것. 바로 목조죠, 목조.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에 상당히 취약해요. 금방 타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화 건축물보다는 목조 건축물이 더 빨리 타버려요. 빨리. 그죠? 빨리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화재 성상이 내화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입니다. 저온 장기형.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오래 타요, 오래. 오래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이도 올라가요. 이거는 고온이고요. 단기간에 타요. 단기간에. 빨리 탄다고요. 나무니까. 그렇죠? 나무니까. 그래서 목조 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목조 건축물은 뭐다? 고온 단기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고온 단기형이고요. 그리고 내화 건축물이 저온 장기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네요. 그죠? 고온 단기형.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여기서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가연물에 자, 불꽃을 댔을 때, 자,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죠. 인화점. 그러니까 인화점이 어때요? 낮을수록 더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낮을수록.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톨루엔. 자, 톨루엔의 인화점은 대략 얼마냐? 한 4도씨 정도가 돼요. 4도씨. 4도씨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도씨가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불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불이 붙는다. 그죠? 근데 3도씨일 때 불을 딱 붙이잖아요. 불 안 붙어요. 그러니까 4도씨일 때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 아세톤. 자, 아세톤은 인화점이 낮아요. 얼마냐면 영하 18도씨 정도예요. 영하 18도씨 정도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고요. 아세톤이. 자, 그 다음 경유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경유는 한 62도씨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62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프로필렌도 인화점이 영하입니다. 영하 한 대략 37도씨 정도가 돼요. 영하.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바로 산화프로필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거예요. 자, 다음 문제 8번. 자, 경유 화재 시 주소에 의한 소화가 부적당한 이유는? 자, 경유, 기름이죠? 자,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냐? 자, 경유 같은 경우는 비중이 0.82에서 한 0.87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물의 비중이 1이죠? 그럼 경유의 비중이 물의 비중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경유가 물 위에 떠 있겠죠? 왜? 비중이 더 낮으니까, 작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게 되면 그 경유가, 기름이 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면이 확대가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리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에 있네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물 위에 떠서 화재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이제 고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일러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라 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거죠? 네, 보일러 폭발은 물리적 폭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맞고요. 2번, 분무 폭발은 기상 폭발에 속하지 않는다. 자, 2번이 틀린 거죠. 분무. 자, 분무 폭발 같은 경우는 기상 폭발에
속해요. 그래서 기상폭발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여기에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가스, 가스 폭발 같은 게 있죠. 이것도 이제 기상폭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기 2번에 있는 분무, 분무 폭발도 기상폭발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뭐 분진 폭발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기상폭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이 틀렸어요. 분무 폭발은 기상폭발에 속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수증기 폭발은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다. 그죠? 안 들어가요. 기상폭발에 수증기 폭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화약류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라 할 수 있다. 그죠? 화약이니까 화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10번. 이산화탄소가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사용되는 장점이 아닌 거를 지금 고르시는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자, 단위 부피당 무게가 공기보다 가볍다. 자,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가볍나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CO2죠? 자, CO2의 증기 비중을 보시면은, 증기 비중. 자, 증기 비중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이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 정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라고 했죠. 44를 29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한 1.52 정도가 나와요. 1.52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죠. 1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의 무게가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틀렸어요. 무겁습니다. 공기보다. 2번. 화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이다. 2번 맞는 거고요. 3번. 불연성이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산소와 더 이상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바로 불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4번 전기 절연성이다. 맞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뭐 통신 기기실이나 전기실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거죠. 왜? 전기적으로 절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15도씨의 물 10kg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약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가? 자, 이 문제는 열량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15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여기에서는 총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15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뀌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단계냐? 15도씨의 물을 몇 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일단 물이 끓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물에 끓는 점은 몇 도?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죠. 그래서 15도씨의 물을 먼저 100도씨까지 물을 올려야 돼요. 온도를 올려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온도만 변했고 상태는 안 변했죠.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현열이라고 하죠. 현열. 그러니까 온도만 변했어요. 상태는 변화가 없고 온도만 변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현열이라고 하죠. 현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냐? Q1. 이걸 Q1이라고 놓을게요. Q1은 CMT죠. 현열 구할 때 공식이에요. CMT. 자,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이니까 물의 비열. 자,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M은 질량이죠. 몇 킬로그램? 10kg. 자, T는 온도 변화. 1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니까 85도씨만큼 증가했죠. 변했죠. 85. 그죠? 85도씨. 이제 곱해주시면 850이 나오네요. 850 킬로칼로리. 그죠? 850 킬로칼로리 구했어요. 자, 두 번째 단계. 자, 이제 물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렸어요. 그럼 물이 끓겠죠? 그럼 물이 끓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증발이에요, 증발. 그죠? 그러니까 100도씨의 물을 이제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보세요. 온도는 안 변했어요. 온도는 안 변했는데 상태가 변했잖아요. 액체에서 기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이것을 잠열이라고 하는 거죠. 잠열. 그죠? 잠열. 자, 이걸 Q2로 놓을게요. Q2. Q2는 RM이죠? RM. 자, 그럼 여기서 R은 뭐냐? 바로 물의 증발 잠열이에요. 물의 증발 잠열 얼마예요? 539 칼로리 퍼 그램이네요. 그죠? 539 칼로리 퍼 그램이고요. 곱하기 질량은 10kg. 그러면 5390 킬로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전체에 필요한 열량 Q는 Q1과 Q2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0과 5390을 더해 주시면 6240이 나옵니다. 킬로칼로리. 네? 이렇게 해서 15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다? 6240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가연물.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의 조건이 아닌 것. 1번, 산화되기 쉬울 것. 맞는 거죠. 산화가 잘 돼야 연소가 되겠죠. 1번 맞고요. 2번,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그죠?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아야 또 연소가 잘 되겠네요. 2번 맞죠? 3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 이건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좋은 가연물이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이 돼야 맞는 겁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열 전도율이 뭐 할 것? 작을 것.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좋은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다음 문제 13번. 다음 물질 중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은 것. 자, 1번 석탄, 2번 팽창질석, 3번 셀룰로이드, 4번 퇴비. 그래서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팽창질석. 이 팽창질석 같은 경우에는 소화약제로, 그죠? 소화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죠. 거의 없는 거죠. 이거는 소화약제로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팽창질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화재 발생 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은? 자, 1번 정린, 2번 질산 암모늄, 3번 나트륨, 4번 황린. 자, 보기 중에서 자, 물을 사용해서 소화를 시키면 더 위험한 게 뭐냐? 바로 금속에 해당하는 나트륨이죠. 나트륨.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럼 나트륨에 물을 뿌리면 왜 위험하냐? 잘 보세요. 나트륨에다가 이제 물을 뿌렸다는 거는 나트륨과 물이 반응을 한 거죠. 나트륨과 물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자,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해요. 수소. 앞에다가 이제 그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이 물과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금속에다가는 절대로 물을 뿌리면 안 돼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나트륨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번. 감광 개수에 따른 가시거리 및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감광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감광 개수 0.1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연기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이다. 그러니까 이 0.1은 감광 개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그때의 농도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가시거리는 한 20에서 30m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맞는 거고요. 2번 감광 개수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이고 가시거리는 1에서 2m이다.
2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이다. 가시거리가 1에서 2m이다. 이거는 감광계수가 얼마냐면은 1이에요, 1. 1일 때의 그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광계수가 0.5 정도일 때는 이제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 어둡다는 걸 느낄 정도의 그때의 농도가 바로 0.5인 거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감광계수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연기 농도를 나타낸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감광계수 30은 출하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농도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공기 1kg 중에는 산소가 약 몇 몰이 들어있는가? 단, 산소, 질소 1몰의 분자량은 각각 32g, 28g이고 공기 중 산소의 농도는 23 중량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공기 1kg 중에 산소는 약 몇 몰이 들어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저기 보실게요. 지금 자, 공기 1kg이다. 1kg이면은 몇 g이에요? 1kg이 1000g. 맞나요? 1000g. 자, 1000g이에요. 그죠? 1000g. 자, 지금 1000g인데 여기 지금 공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가 23 중량 % 정도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공기 1000g에는 산소가 몇 g이 있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0.23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전체가 1000g 중에 산소가 이거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질소. 질소가 나머지 한 77% 정도가 돼요. 질소가. 그래서 곱해주시면은 230g이에요. 230g. 이렇게. 230g. 자,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산소 1몰의 분자량이 32라고 했죠. 자, 보세요. 지금 산소 1몰일 때의 분자량이 32래요. 자, 그러면 지금 산소가 지금 몇 g이 있어요? 230g이 있죠? 230g?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지금 몇 몰인지를 모르니까 이거 대 230g이다. 그럼 뭘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kg 중에 산소가 몇 몰이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비례식을. 그죠? 비례식을. 그래서 내향의 곱, 그리고 외향의 곱. 서로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대로 x로 놓을게요, x. 자, 그러면은 32x는, 자, 이렇게 곱해주면 230이죠? 그럼 x는 32분의 230이 돼요.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값은 7.19 정도가 됩니다. 7.19 몰. 이렇게. 그래서 공기 1kg 중에 산소가 대략 7.19 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정답 3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은 소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냉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소화의 원리 중에서 어떤 소화냐면 냉각 소화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냉각 소화. 자, 1번 보실게요. 일반 가연물 화재 시에 옥내 소화전 설비를 사용하였다. 자, 여기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어떤 걸 이용하죠? 소화약제? 옥내 소화전은 물이죠, 물. 그죠? 물을 방사하잖아요. 옥내 소화전은 물. 그러니까 물이니까 이거는 냉각 소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물은 지금 어때요? 증발 자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물이 냉각 소화에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냉각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번. 알코올이 실험실에서 연소하고 있을 때 담요로 덮었다? 자, 담요로 덮었다? 뭘 차단한 거예요? 바로 산소를 차단했죠? 산소를 차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화다? 이것은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겠네요. 맞나요? 산소를 차단했으니까 질식 소화. 그 다음 3번.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맞불을 놓았다? 자, 맞불을 놓은 건 뭐예요?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한 거죠? 맞나요? 제거했죠? 그래서 3번은 제거 소화가 되는 거네요. 제거 소화. 그 다음 4번.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여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식 소화네요.
그래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 거는 전부 다 질식소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각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옥레이 소화전소류를 사용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다음의 소화 약제에 따른 대표적인 소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소화 약제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포. 자, 포 소화 약제는 대표적인 것이 질식 효과다. 어때요? 1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포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식 효과도 있지만 냉각 효과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은 질식 효과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자, 2번. 물은 냉각 효과다. 맞죠? 물 냉각 효과 주된 소화 효과가 맞고요. 3번. 할로는 억제 효과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주는 효과니까 바로 억제 효과 맞는 거고요. 4번. 이산화탄소는 부촉매 효과다. 자, 여기서 부촉매 효과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할론 소화 약제죠. 할론 소화 약제가 바로 부촉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제 효과와 이 부촉매 효과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는 부촉매 효과가 대표적인 소화 효과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질식 효과가 주된 소화 효과입니다. 질식.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연물이 연소할 때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산소량을 일반적으로 약 몇 %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가? 자, 뭐예요? 이거 지금 소화하는 거죠, 소화. 자,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공기 중의 산소량, 산소의 농도를 몇 %? 15에서 16% 정도로 낮춰야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5% 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20번. 화재 시 흡입된 일산화탄소는 혈액 내에 어떠한 물질과 작용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자, 어떤 거예요? 지금 혈액 속에는, 자, 보세요. 혈액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헤모글로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연기를 우리가 마시면 혈액 중에 있는 누구와 반응했을 때 헤모글로빈과 작용을 해서 바로 그 혈액 중에서 산소의 운반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산화탄소는 누구와 작용한다? 바로 헤모글로빈과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일산화탄소는 무조건 뭐다? 헤모글로빈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 헤모글로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